자, 금감원장 이복현이요. 요즘 금감원장은 그냥 금감원장이 아니라 거의 금융 황제 짜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복현 금감원장이 하반기 금융시장 대내외 불안 요인에 경각심을 갖고 대응해야 된다고 직원들에게 당부를 했어요. 자, 어제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조기 촉발된 미 대선 리스크, 우경화된 유럽의회 등은 자국 우선주의를 강화시킬 거고 이게 금융시장에 중장기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연초의 기대와는 달리 달러 금리 인하가 지연되고 미국 금리 인하가 지연되고 달러 강세도 심화되며 원화뿐 아니라 엔, 위안화 등의 통화 불안도 심화되었다. 그래서 국내 금융시장 대내 요인으로는 수출 성장의 온기가 내수 회복으로 확산되지 않고 있고 고물가 고금리도 지속되어서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이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성급한 금리 인하 기대나 국지적인 주택가격 반등에 편성한 무리한 대출 확대는 안정화되는 가계부채를 다시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그래서 하반기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금리 인하, 주택가격 회복 등 한쪽으로 쏠리는 상황에서 예상과 다른 조그만 이벤트에도 큰 위기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금감원이 경각심을 갖고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금감원장이 스스로 직원들에게 올 하반기 금융시장이 불안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언급을 했어요. 자, 그래서 금감원장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무리한 가계대출 확대를 자제해라. 성급한 금리 인하 기대, 국지적 주택가격 반등 이런 것 때문에 무리하게 대출이 확대되어서 안정화되어가는 가계부채에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고 또 다른 문제가 하나가 터지면 큰 위기, 즉 금융위기로 번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조심해야 된다. 최근에 은행이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우려한 걸로 보여요. 그런데 이제 이런 우려에 걸맞게 상반기에 지금 가계대출이 16조가 증가했어요. 상반기 6개월 동안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도 금감원을 비롯한 금융정책당국이 스트레스 DSR 2차를 시행하는 것을 7월 1일부터 한다다가 9월 달로 연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금감원장이 직원들 모아놓고 지금 하반기에 금융 동황이 극히 우려스럽고 금리 인하도 지연되고 있고 지금 집값이 오른다 해도 국지적인 것일 뿐인데 여기에 다른 예상치 못한 국제적인 우려 이런 것 이벤트가 하나 터져버리면 하반기에 금융 불안이 본격화될 수 있다고 이야기한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대출이 늘어나면 대출을 쪼는 스트레스 DSR을 했어야죠. 자, 상반기 가계대출 잔액이 작년 말보다 16조 1629억이 증가했어요. 자, 주담대가 상반기에만 22조 2604억이 늘었어요. 신용대출은 3조 7070억이 감소했어요. 그래서 5대 은행이 연초에 제출한 목표 2%를 훨씬 초과해버렸어요. 그런데 금융당국은 작년에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가계대출이 급증하는 모습이 보이자 9월 말 우대형 공급을 중단을 하는 강수를 둬서 그 여파로 6조 원 안팎이던 가계대출이 12월 2천억 증가하는 수준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가계대출이 급증했어요. 주담대만 22조가 넘었는데도 내버려 두고 7월 달부터 2단계 시행을 하겠다고 하다가 DSR 지금 그걸 미루는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당국 스스로 이게 부동산 PF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래서 집값이 좀 올라가야 PF가 소프트 랜딩을 하지 집값이 안 올라가면 PF가 터져버리니까 PF를 살리기 위해서 사실상 대출 억제책을 하기로 했던 것을 연기했다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감원이 내부에서 지금 주택가격이 올라가니 금리 인하 기대가 있니 이래가지고 무리한 대출 확대를 하다가는
지금 가계부채 문제가 금융위기로 전화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대외적으로는 부동산 PF 살린다고 이거를 내버려 두고 있어요. 자, 지금 농협, 신협, 수협 등 이런 상호금융만 부실 채권이 17조다. 밀려드는 대출 부실에 지금 몸살이 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협, 신협, 수협 같은 이런 상호금융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우려를 별로 안 했는데 이 상호금융이 부실 대출로 평가되는 고정이하 여신이 90% 늘어났다는 거예요. 한 해 동안에 2배가량 17조를 넘어서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부실 대출이 뭐 총 20조, 조금 넘는다 했는데 상호금융만 해도 17조인데 무슨 헛소리입니까? 여기에 은행 11조부터 저축은행 10조까지 합치면 어마어마하지요. 그래서 농축수협의 소속 전국조합에서 발생한 고정이하 여신 즉 부실 대출이 17조 184억이라는 거예요. 자, 새마을금고만 해도 고정이하 여신이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의 부실 채권이 최대 2배가 될 수도 있다는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그 시적 충격이 오왔을 때 한국에 지금 이 부채 문제가 굉장히 크게 터질 거다.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지역금융권의 부실 채권이 최대 2배 이상 급증했다는 거예요. 저축은행은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 26.5%까지 상승할 거라고 예측되고 있고 새마을금고의 고정이하 연신이 내년 말에 19.4%까지 올라갈 거고 신협도 12.3%까지 올라갈 거라고 예측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내가 하나 묻습니다. 말은 하나로 해야지 정부의 고위 재정금융정책 책임자가요. 한쪽으로는 자기 직원들한테는 하반기에 외부 충격이 오면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고 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돈 많이 빌려서 집값 올리겠다고 PF 살린다고 노골적으로 대출 규제를 안 하고 방치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이래가지고 나라가 굴러가지겠어요?